여러분 안녕하세요.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 강좌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영애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29번째 시간으로 포토샵의 주요 기능 두 번째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목차입니다. 첫 번째 보정 툴. 자, 여러 가지의 보정 툴이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리터칭 툴. 이 리터칭 툴도 여러 가지입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고요. 자, 브러쉬 툴 기본 툴이고요. 컬러 리플레이스먼트 툴.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소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정 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번에 스팟 힐링 브러쉬 툴 첫 번째 보정 툴이고요. 이 스팟이 작다라는 그런 작은 영역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작은 영역의 보정을 스팟 힐링 브러쉬 툴로 합니다. 자, 주근깨나 점 같은 경우 굉장히 작죠. 자, 두 번째 힐링 브러쉬 툴. 여기 스팟 힐링 브러쉬 툴에서 스팟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자, 그래서 1번보다는 좀 더 큰 영역의 보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름살 같은 거고요. 여기는 Alt 클릭이라고 하는 단축키가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가보면 패치 툴입니다. 자, 이 패치라는 단어가 이 천 조각, 우리 천 조각이라는 뜻으로 그 1번, 2번보다는 큰 영역의 보정을 패치 툴로 하고요. 네 번째는 컨텐트 어웨어. 컨텐트는 뭐죠? 내용. 어웨어 인식하면서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툴입니다. 자, 내용을 우리가 한번 실습해 볼 것이고요. 자, 다섯 번째는 레드 아이 툴. 그래서 정목 현상.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빛이 들어가면 눈이 빨갛게 된 것을 없애는 그러한 툴이 되겠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5가지를 테스트해 볼 텐데요. 자, 내용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예요. 자, 여기 보면 툴은 스팟 힐링 브러쉬 툴입니다. 자, 이 사람의 그 얼굴에 굉장히 주근깨가 많아요. 자, 이것을 작은 영역이죠. 스팟. 작은 영역을 우리는 뭘로? 스팟 힐링 브러쉬 툴로 보정을 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우리가 사진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포토샵을 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포토샵을 열어서요. 자, 이미지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는 지금 요거고요. 자, 이렇게 된 이미지에서 우리의 툴은 요겁니다. 스팟 힐링 브러쉬 툴 선택하시고요. 자, 이쪽 포커스된 이 액티브된 활성창으로 갖고 오면 이렇게 작업 영역이 나타나요. 이 작업 영역은 요 것을 누르면 키보드에 이렇게 생긴 괄호를 누르면 이거 각괄호라고 하죠. 확대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 반대편 괄호를 누르면 축소됩니다. 저기가 작업 영역이.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오른쪽을 누르면 커지고 왼쪽을 누르면 작아져요. 그래서 여기 적당히 요거를 감싸게끔 작업 영역을 만드신 다음에 클릭하면 자, 클릭하면 이렇게 없어졌습니다. 금방 우리가 깨끗한 얼굴로 보정이 되었고요. 자, 다시 우리 교환으로 와서요. 자, 우리가 스팟 힐링 브러쉬 툴로 이렇게 교정을 했고요. 자, 두 번째 예제입니다. 자, 지금 이 이미지에는 소라가 하나예요. 근데 힐링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2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Alt 클릭이라고 하는 단축키가 필요한데요. 한번 포토샵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포토샵을 열어서 일단 요건 끄고요. 자,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불러왔고요. 이때 자, 여기에 보면 요 소라 쪽에 요거를 복사하기 위해서 툴을 요거를 눌렀어. 힐링 브러쉬 툴. 그래서 이렇게 클릭했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Alt 클릭 define. Alt 클릭 하란 얘기죠. 소스 포인트를 정의하기 위해서 어떤 거? referred 이미지를
수정하기 위해서.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제가 Alt 클릭 한번 해볼게요. Alt 클릭하면 요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우리가 그 이미지처럼 결과 이미지처럼 할 수 있고요. 한 번 더 요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요거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를 다시 한번 Alt 클릭하면 거기를 기억하고 있죠. 자, 이래서 제가 결과 이미지 우리의 결과 그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 놓았고요. 다시 교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환으로 돌아왔고요. 자, 두 번째 예제 우리가 완성을 했고요. 세 번째 예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패치 툴이에요. 패치는 아까 1000조각이라고 그랬고 이 그 모양이 꼭 1000조각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암기하기도 쉬우실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찢어진 청바지예요. 그런데 제가 금방 수선을 했어요. 뭘로? 패치 툴로.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찢어짐이 전혀 없는 그런 이미지로 보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이미지를 갖고 와서 포토샵에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으로 가서요. 요건 이제 지우고요. 다시 우리 패치 툴을 하기 위한 이미지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분들 그 패치 툴을 선택해 볼게요. 그때 이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이라고 있는데 이 소스가 디폴트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선택하는 영역이 소스가 수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면 금방 없어졌죠. 자, 컨트롤 D로 하고요. 다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제가 감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 다시 보정이 됐어요. 자, 요거를 데스티네이션으로 하면 여기 수정될 부분을 긁어 오는 게 아니라 깨끗한 부분을 긁어와서 이 목적지가 수정이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다시 소스가 디폴트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소스 부분을 감싸서 소스 부분이 보정이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쁘게 보정을 해 보았습니다. 자, 되었고요. 자, 다시 우리 교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환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패치 툴로 이렇게 보정을 완성했고요. 자,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컨텐트 어웨어 무브 툴입니다. 자, 무브는 이동을 하는 건데 컨텐트 뭐라고요? 내용. 자, 그 다음에 어웨어는 인식.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내용 인식 도구 또는 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옮겼을 때 이 내용 주변에 있는 내용을 인식하면서 옮겨진다 이런 설명이고요. 자, 우리가 이것을 포토샵에서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으로 가서요. 자, 기존에 했던 요거는 자, 제가 완성 폴더에다 저장을 해놨으니까 자, 이렇게 지우고요. 자, 다시 우리가 그 보정할 이미지를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공을 갖고 컨텐트 어웨어를 그 구현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만 크게 이렇게 해보고요. 자, 조금만 크게 이렇게 해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툴은 컨텐트 어웨어 무브 툴. 자, 이렇게 해서 이 공을 좀 정성스럽게 그림자까지 잘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하면 딱 지글지글합니다. 이때 이거를 이렇게 옮겨봐요. 옮긴 다음에 요거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체크.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 제가 너무 많이 잡았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잡아 볼게요. 이렇게 해서 요 조금만 잡아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옮겨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컨트롤 D 하면 깜쪽같이 여기 있던 공이 이렇게 이동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역시 결과물 완성 폴더에다가 제가 저장을 해 놓았습니다. 자, 되었고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컨텐트 어웨어 무브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옮겨 봤고요.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레드 아이 툴입니다. 레드는 빨간, 아이는 눈, 빨간 눈, 예, 빨간 눈, 그 한문으로 정목, 예, 정목 현상을 없애주는 툴로서 자, 이렇게 빛이 잘못 들어간 사진을 이 레드 아이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상적인 눈 색깔로 바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포토샵을 이용해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을 띄워서요. 자, 요거는 이렇게 지우고요. 사진을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죠. 사진 열었고요. 자, 여기에 우리는 툴은 뭐, 예, 레드 아이 툴 선택하고요. 이렇게 크게 그냥 넓게 이렇게 감싸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예, 크고 넓게 감싸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 금방 우리가 원하는 보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자, 되었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레드 아이 툴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자, 간단한 보정했고요. 지금은 리터칭. 예, 이것도 일종의 보정이죠. 리터칭 툴에는 블러 툴, 자, 샤픈 툴, 자, 스머지 툴, 자, 닷지 툴, 자, 번 툴, 스폰지 툴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자, 이 블러라고 하는 단어는 물방울이 맺히듯이 흐리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영어로. 그래서 이거는 흐리게 만들어주는 툴이고요. 자, 샤프는 우리가 그 연필 대신에 쓰는 샤프 펜슬 그것도 이 샤프 단어랑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선명한 툴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꼭 찌르듯이. 그런데 사진한테 날카로운이 안 맞고 선명한이 어울리는 말이죠. 그래서 얘는 선명하게 해주는 툴. 그래서 샤픈 툴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스머지 툴은 이게 번지게 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있대요. 그래서 픽셀을 연장시켜서 어느 때 좋으냐면 가만히 있는 촛불을 이렇게 흩날리는 것처럼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는 것처럼 연출할 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스머지 툴이 그렇고요. 자, 닷지 툴은 이미지를 밝게 만듭니다. 하얗게 만드는 게 아니라 밝게 만드는 툴이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고요. 자, 그러면 번. 자, 번이라는 뜻이 뭐죠? 예, 태우다라는 영어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커피 번 할 때 같은 뜻이죠. 그래서 태우고 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져요? 까매지죠. 뭐든지 다 숫덩이처럼 까매지잖아요. 그래서 어둡게, 예, 어둡게 만드는 툴이 번 툴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폰지 툴은 2가지 모드가 있어요. 세츄레이트 모드가 있고 디세츄레이트 모드가 있는데 세츄레이트는 원래 채도라는 뜻이죠. 세츄레이트 모드로 놓고 계속 문질러주면 채도, 예, 색깔이 계속 들어가요. 자, 반대로 D는 없앤다는 뜻이죠. 채도를 없앤다. 디세츄레이트 모드로 두고 계속 문질러주면 결국은 채도가 빠지기 때문에 무채색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6가지 툴들을 이미지를 열어서 우리가 한번 예제를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블러 툴이 있고요. 샤픈 툴이 있고 스머지 툴이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사진을 누가 주인공일까? 주인공이 누구일까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여러 가지 있어요. 그 회색도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누렁이, 예, 노란 고양이가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구도상으로는 이게 주인공이에요. 이 앞에 있는 회색 고양이가. 그런데 이쪽이 선명하다 보니까 여기를 주인공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명한 주인공보다 더 선명한 조연 고양이의 이쪽을 흐리게 만들어서 더 이상 이 사진에서 이 노란 고양이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블러 툴이 흐리게 만드는 툴이 이므로 이 블러 툴을 선택하고 막 눌러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진 편집할 때
주인공 주변을 흐리게 만듦으로써 주인공을 도단하게 하는 그런 사진 편집 기법을 아웃포커싱이라고 합니다. 아웃포커싱. 그래서 자, 아웃포커싱을 할 수 있는 툴이 블러 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고양이가 이렇게 고양이 얼굴을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훨씬 이쪽이 선명하죠. 얘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얘기한 사람은 선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샤픈 툴은 선명하게 만드는 툴이에요. 선명하게. 예, 그래서 이 샤픈 툴을 갖고 여기를 조금 눌러주면 이렇게 선명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스머지 툴입니다. 스머지는 픽셀을 연장. 여기 고양이 올라가는 그 놀이기구 이렇게 해서 땡기면 픽셀이 이렇게 연장되어 우리가 그 결과 이미지랑 동일한 연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포토샵을 열어서 자, 우리가 요거는 좀 없애고요. 자, 고양이를 이미지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갖고 와서 우리는 툴을 뭘로 할 거냐면 이렇게 눌러서 여기가 블러 툴을 이용해서 여기 그 붓의 영역이니까 이렇게 크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고양이를 마구 눌러주고 마구 눌러주고 이렇게.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더 이상 이 노란 고양이를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샤픈 툴입니다. 샤픈 툴을 이용해서 고양이 눈을 하나, 둘, 셋 했더니 와우, 굉장히 선명해졌죠. 이제는 주인공이 답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수염도 이렇게 긁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얘를 이용하면 선명하게 할 수 있구나 해서 막 긁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픽셀이 깨집니다. 그러면 모자란만 못한 거죠. 예. 따라서 이 그 샤픈 툴은 너무 많이 쓰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이고요. 예. 그 다음에 스머지 툴입니다. 스머지 툴은 제가 여기 고양이 귀를 이렇게 당겨 볼게요. 지금 스트렝스가 너무 세서 그런데 스트렝스가 50이 그 저기입니다. 디폴트 50이 디폴트라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당겨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그 연출 결과 이미지에는 없지만 고양이 귀가 마치 모처럼 당나귀 귀처럼 뾰족해집니다. 자, 요걸 스트렝스를 100으로 해서 제가 여기를 당겨 볼게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픽셀이 연장이 잘 되죠. 예, 이래서 우리가 결과 이미지처럼 요 귀 빼고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자, 되었고요. 자, 다시 우리 그 교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환으로 넘어와서요. 자, 교환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요거 되었고요. 자, 이번에는 이 나치 툴, 번트, 스폰지 툴로 우리가 이 그 사진 연출을 할 텐데 여기 잘 보면 이 여성이 화장이 잘 돼 있어요. 어두운 톤으로. 근데 이 다치 툴은 이미지를 밝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이 여성의 콧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제가 눌러주어 밝게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번툴은 자, 태우면 어둡다 그랬죠? 까맣다 그랬죠? 어둡게 만들어주는 툴이에요. 이 여성이 얼굴이 작은데 어디를 문질러 줘야 또 얼굴이 작아 보이냐면 이 부분을 제가 약간 눌러줬어요. 그랬더니 어둡죠. 예, 그래서 얼굴이 더 작아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폰지 툴은 세츄레이트 모드로 가면 이 부분이 이제 입술색이 있는데 그거 여기를 막 문질러 줬어요. 그랬더니 더 채색이 더 되어서 예, 붉은색으로 갔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붉은색으로 갔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거를 포토샵을 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을 열어서요. 자, 포토샵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예, 지우고요. 다시 우리 이미지를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갖고 와서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다치 툴로 자, 여기를 제가 이렇게 환해졌죠? 이렇게 예, 어때요, 여러분들? 예, 광이 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둡게 하는 툴, 번툴 여기를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했더니 얼굴이 더 작아졌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 스펀지 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펀지 툴은 여기
desaturate와 saturate가 있는데요. 자, 우린 지금 desaturate는 필요 없고 saturate로 제가 이 부분 너무 크잖아요. 이 부세 영역이. 그래서 여기 bracket 여러분들 이렇게 된 요 가까로는 축소를 해주는 부세 영역을 축소를 해주는 기능이고요. 요거는 부세 영역을 확대를 해주는 기능이에요. 따라서 여기 작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금 세츄레이트죠? 계속 이렇게 문지르잖아요. 그러면 이 여성이 그 마치 립스틱을 새로 바른 것처럼 아주 예뻐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조금 부세 영역을 크게 하겠습니다. 크게 한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면 예, 연지곤지한 것처럼 아주 그 볼터치한 것처럼 이렇게 새롭게 화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의 그 브라운 톤의 화장에서 약간 밝은 톤의 화장으로 우리가 새롭게 화장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교환에 있는 내용을 그 연출해 보았고요. 다시 교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교환으로 넘어왔고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브러쉬 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브러쉬 툴은 자, 요렇게 생겼고요. 예. 자, 이거는 채색을 위한 툴입니다. 채색. 그래서 그 전경색으로 칠해준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컬러 피커를 할 수 있는 그 도구가 있죠. 자, 일반적으로 레이어를 삽입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그 지도 이미지를 주었을 때 이 채색을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설명을 하죠. 자, 포토샵을 열어서 자, 여기 요건 지우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면 자, 요거고요. 두 개를 동시에 열어볼까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전경색을 요게 이제 그 컬러 피커고요. 전경색을 요 색깔로 한번 제가 그 맞춰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해서 브러쉬 툴이고요. 제가 여기에 보면 지금 자,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하면요. 자, 자, 전경색으로 채색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면 자, 요거를 지우고요. 자, 요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 그 마술봉을 이용해서 여기를 딱 선택해요. 그리고 요걸로 색깔을 하고 자, 도구는 브러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 물론 이걸 이렇게 좀 크게 해서 칠하는데 레이어를 삽입하는 게 더 좋죠. 예, 레이어를 삽입하는 게 더 좋은데 자, 일단 지금 레이어상 여기 원본에다가 지금 칠이 돼 버렸고요. 자, 컨트롤 D 한 다음에 레이어 하나 이번에는 삽입해 볼까요? 자, 레이어를 삽입해서 자, 다시 마술봉을 이용해서 이렇게 여기를 찍고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컬러 피커의 이 색깔을 선택해 보죠. 예, 그리고 자, 다시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채색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넘어가도 안 되는 이유는 당연히 지글지글 안쪽만 명령을 듣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그 채색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컨트롤 D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 브러쉬에 보면 여기에 모양이 있죠. 그 지금 CC 경우는 굉장히 많은 모양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토샵의 브러쉬는 기본이 채색하는 툴이지만 기능은 주로 이 모양들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거든요. 이 여러 가지 모양들로 이렇게 지금 흩어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브러쉬의 기능입니다. 자, 이런 모양을 뿌린다든가. 자, 그래서 브러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 칠하지는 않았지만 자, 이렇게 채색을 했고요.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여기가 4번인데 3번으로 돼 있어서 제가 고치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컬러 리플레이스먼트 툴. 그래서 컬러는 색상, 자, 리플레이스먼트는 다시 놓다. 그래서 대체하다. 대체 툴입니다. 자, 이것은 클릭한 지점에 정경색으로 덮어주는데, 자, 툴은 여기 있고요. 자, 요 이미지가 있어요. 이 이미지를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예, 색상 대체 툴을 이용해서. 그래서 앞에 있는 브러쉬 툴과 색상 대체 툴의 차이점은 브러쉬 툴은 무조건 그 색으로 덮는 거고요. 이 대체 툴은 그 뒤에 있는 그 색만 바뀌지 이 이미지 재질은 그대로 살아있죠. 이게 바로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포토샵을 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포토샵으로 가서 자, 요거는 잠깐 없애주고요. 자, 이렇게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를 불러올게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된 것까지 같이 갖고 와보죠. 자, 원래 이 여성의 눈은 하늘색 계통이었어요. 그런데 이 색깔의 눈을 이 결과물처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고요. 자, 결과물이 보이게 해야 우리가 편하죠. 자, 이 상태에서 그 전경색을 지금 칠하려고 하는 색 계통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럼 전경색이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요게 보면 이렇게 해서 컬러 리플레이스 색상 대체 툴을 선택하고 자, 여기를 조금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확대해서 툴은 색상 대체 툴. 그래서 이렇게 제가 조금 밖으로 나갔는데 자, 이렇게 제가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크기가 다르지 비슷하죠? 예, 그래서 색상 대체 툴로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고요. 다시 교환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색상 대체 툴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해 왔고요. 자, 이번에는 예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예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면 그 바람이 하나도 안 부는 방 안에 촛불이 켜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뭘로? 자, 리터칭 툴 중에 자, 어떤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금 고쳐봐라 이거거든요.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할 때도 이렇게 고치는데 편한 툴이 있습니다 했어요. 그 편한 툴이 바로 스머지 툴. 스머지 툴은 어떤 기능이 있다? 예, 픽셀을 연장하는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픽셀 연장하는 기능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가만히 있는 촛불을 흔들리는 것 같이 연출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포토샵을 열어서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토샵 열고요. 자, 아까 했던 거는 좀 지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다시 이미지를 불러와야겠죠. 자, 정답하고 같이 갖고 와 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요거 이렇게 구현을 해 볼게요. 자, 툴은 뭐라고요? 스머지 툴. 자, 그리고 그 안쪽으로 갖고 오면 조금만 확대할게요. 예, 이렇게 확대하고 이 부분도 조금 확대할까요? 네, 이렇게 확대한 다음에 자, 조금 너비를 작업 영역을 조금 크게 한 다음에 자, 이 부분을 스머지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제가 당겨 보는데 이게 이렇게 이게 스트렝스가 100이라서 이렇게 되는데 스트렝스 기본이 50이죠. 50으로 바꾸고 요것도 조금 제가 작게 이렇게 작게 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예. 자, 이렇게 예, 이렇게 당기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요렇게 당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요렇게 예, 이렇게 당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예, 연출을 해보죠. 이렇게 예, 어때요? 여러분들 비슷해지나요? 예, 그 다음에 여기도 요렇게 흩날리게 픽셀을 연장시켜서 흔들리는 촛불처럼 지금 여기도
요렇게 요렇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 잘 하실 수 있죠? 예, 자 그래서 흔들리는 촛불을 연출해 보았고요. 자, 요거는 제가 예, 요거를 그냥 여러분들의 그 완성 답으로 저장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완성 29장의 완성 파일에 예, 자, 저 완성을 제가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예제 1번이고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소스 파일에 자, 교환을 보면서 뭘 불러올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머지 툴을 이용해서 흔들리는 촛불 효과를 우리가 연출해 보았고요. 그 다음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리터칭 툴 중에서 골라서 결과 이미지처럼 연출해 보자. 자, 우리가 이 이미지를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쫙 봐서 이렇게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어두워지고 요렇게는 지금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밝아졌습니다. 그럼 이제 답이 나왔네요. 자, 어둡게 하는 툴. 자, 불에 태우면 그 어둡다 그랬죠? 예, 번 툴로 여러분들은 여기를 어둡게 잘 연출을 하시면 되겠고, 밝게 하는 툴. 자, 닷지 툴로 여러분들 이렇게 밝게 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보죠. 자, 포토샵으로 가셔서요. 예, 자, 요거는 자, 제가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됐고요. 자, 다시 우리 이미지를 갖고 와야 되겠죠? 자, 하나는 지금 하우스 이미지를 안 갖다 놨네요. 자, 갖고 올게요. 자, 하우스 이미지를 제가 갖고 왔고요. 자, 요것을 이렇게 갖고 와서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원본이고요. 이렇게 만들어 봐라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문한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요 부분을 좀 어둡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스팟. 자, 그러면 이제 어둡게 하는 툴, 예. 자,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어둡게 하는 툴, 번 툴. 적당히 요 크기를 적당히 하셔서요. 자, 이렇게 조금 키울까요? 제가 이렇게 문질러 줄게요. 예, 더 많이 문질러야 되겠죠? 지금 딱 봐서 오른쪽 굉장히 어둡잖아요. 그죠? 예, 예, 이렇게 해서 계속, 예, 그리고, 예, 이렇게 계속 문질러주고, 여기 창문도 되게 어둡죠? 예, 이렇게 해서 거의 이쪽은 진짜 너무 어둡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질러주고, 자, 그 다음에 밝게 하는 툴, 닷지 툴이죠. 자, 닷지 툴을 이용해서 이것도 조금 이렇게 크게 할까요? 자, 그래서 여기가 특히 빛이 많이 들어갔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지금 계속 제가 눌러주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예, 어떻게 비슷한가요? 예, 너무 빛이 많이 들어갔네요. 제가 너무 많이 눌러줘서 예, 그래서 이렇게 연출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내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자, 번툴과 다치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현을 연출을 해 보았고요. 그 다음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리터칭 툴 중에 어떤 툴을 이용해서 결과 이미지처럼 연출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빨간 장미가 예뻐요. 예쁜데 이쪽으로 가니까 전혀 빨간색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색을 빼는 거 어떤 툴이죠? 그렇죠. 스폰지 툴에 보면 자, 세츄레이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는 우리가 세츄레이트를 했죠. 디세츄레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디세츄레이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색깔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색깔이 다 빠졌죠? 예, 한번 해볼까요? 자, 포토샵으로 가서요. 포토샵으로 가서 자, 일단 요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를 불러오죠. 자, 이미지가 지금 요 장미죠. 네, 포토샵에서 장미를 갖고 오죠. 자, 장미를 이렇게 눌러서 갖고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장미를 가지고 자, 딴 데서 갖고 온 것 같은데 자, 여기서 갖고 와야죠. 네, 장미를 가지고
우리가 구현을 해 볼 텐데 답도 갖고 왔나요? 예, 답도 갖고 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툴은 스폰지 툴입니다. 스폰지 툴을 이용해서 세츄레이트가 아니라 디세츄레이트고요. 자, 이렇게 활성창으로 갖고 오면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문질러요. 계속 문질르면 자, 굉장히 많이 문질러요. 자, 굉장히 많이 문질르면 자, 여기 바이브런스가 체크가 되면 조금 얘가 체크가 빠지면 좀 더 빨리 이렇게 어둡게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 색깔이 빠지는 거 보입니까?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문질러서 그 오른쪽과 같은 예, 이미지를 여러분 여길 너무 많이 눌러서 새까매졌네요. 여기서 적당히 오른쪽을 보면서 이쪽을 더 많이 눌러야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끝까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여기 색이 빠지는 걸 봤어요. 되었고요. 자,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터칭 툴을 이용해서 결과 이미지처럼 연출해보자. 잘 보면 여러분들 이 갈매기가 요 주변, 요렇게 주변으로 밝아졌어요. 자, 밝게 만드는 툴 뭐 있죠, 여러분들? 닷지 툴입니다. 닷지 툴. 자, 닷지 툴을 이용해서 우리가 요거 한번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으로 가서요. 자, 요거 두 개는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우고, 자, 이미지를 갖고 오죠. 자, 이미지가 지금 요거 두 개 다 한번 갖고 와 볼까요? 자,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오른쪽처럼 여기를 해봐라가 지금 요구사항이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툴은 닷지 툴. 자, 이렇게 해서 너무 크잖아요. 자, 브라켓 왼쪽을 눌러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밝아지는 거 보이십니까? 예, 이렇게 밝아지는 거 보이세요? 여기서 조금 더 작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은 그런 느낌의 제가 너무 밝게 만들었는데 그런 느낌의 갈매기가 구현이 되었습니다. 되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환으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잡을 그 정답 폴더 안에 잘 넣어 놓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시간 마무리하는 문제를 풀어보죠. 자, 주근깨, 점 등 작은 영역을 뭐라 그랬죠? 스팟이라고 그랬죠. 작은 영역의 보증에 적합한 툴은 누구? 스파틸링 브러쉬 툴. 1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2번입니다. 픽셀을 연장시키는 기능. 픽셀 연장 누구였어요? 여러분들? 예, 스머지 툴이었습니다. 3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